셔다이트 클래스 5강 네트워크 하드웨어와 솔루션 2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내용은 NMS, 네트워크 매니지먼트 시스템입니다. 1부에서 설명드렸던 OSI7 레이어의 다양한 하드웨어들로 구성된 네트워크 시스템을 한 곳에서 통합 관리해서 혹시 모를 장애에 빠르게 대응하기 위한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ISP에서 받은 회선이 라우터와 방화벽, 스위치를 거쳐서 서버와 컴퓨터, 즉 클라이언트에 쭉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연결된 거대한 네트워크 위에 다양한 기기들이 있는데요. 서버에서 장애가 발생해서 서비스가 제대로 제공되지 않는다면, 클라이언트 PC 쪽에서 외부에서 어떤 자료 수신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어딘가 네트워크에 문제가 생긴 거겠죠? 그거를 빨리 파악하고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나온 게 이 네트워크 매니지먼트 시스템입니다. 줄여서 NMS라고 부르고요. NMS는 주로 라우터, 스위치 같은 네트워크 하드웨어를 관리합니다. SNMP라는 프로토콜을 기반으로 SNMP 에이전트가 설치되어 있는 하드웨어에서 정보를 가져와서 모니터링하고 분석하는 것이 주 역할입니다. SNMP는 Simple Network Management 프로토콜의 약자로 네트워크에 있는 기기들의 정보를 수집하고 관리하는 데 사용되는 인터넷 표준 프로토콜입니다. 네트워크 상에 연결된 대부분의 하드웨어는 이 SNMP를 지원하기 때문에 NMS에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거죠. NMS는 스위치 하단에 연결되어 있는 서버와 클라이언트 PC까지 일일이 모니터링하면서 관리하지 않습니다. 주 관리 대상은 네트워크 하드웨어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서버와 클라이언트를 전문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관리하는 솔루션은 따로 있거든요. NMS는 우선적으로 네트워크 하드웨어를 관리합니다. 이를 위해서 NMS는 전체 네트워크의 트래픽 사용량, 네트워크 응답 시간 같은 트래픽 관련 정보와 CPU, 메모리, 온도 등 하드웨어의 상태를 모니터링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장애 발생 시 어디에서 발생한 장애인지 알려주고요. 또 어디에 지금 문제가 있어서 곧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빨리 조치하라는 그런 정보들을 제공해줍니다. 장애 예방의 첫걸음은 꼼꼼한 모니터링이고, 장애 발생 시 가장 빠른 해결책 역시 수집된 정보를 분석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정적인 네트워크 운영을 위해서 이 NMS는 필수적인 솔루션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장애 났다고 위주보수 업체에 매번 전화해서 이거 좀 해결해주세요 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물론 심각한 장애라면 필요하겠지만 담당자 입장에서 해결할 수 있으면 장애도 빠르게 해결되고 내 능력도 인정받고 일석이조 일타쌍피 아니겠어요? NMS가 뭔지 알아봤으니까 이 NMS 솔루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죠. 이 NMS 솔루션은 주로 네트워크 하드웨어 기업들이 하드웨어와 함께 제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앞서 1부에서 말씀드렸던 시스코나 주니퍼 네트워크스, F5 네트워크스, HP에 인수된 아로바 네트워크스 등이 있고요. 국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와치텍이 유명합니다. 그리고 이 네트워크를 관리하고 장애에 대응하는 것을 넘어서서 네트워크의 성능을 최대한 끌어내기 위해서 네트워크 성능 모니터링에 초점을 둔 네트워크 퍼포먼스 모니터링 솔루션, 즉 NPM 솔루션도 있습니다. 이 분야에서는 리버베드, 네스카우트, 엑스트라 홉 등 글로벌 기업 등이 유명하고요. NMS, NPM 모두 네트워크 현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해서 어디에서 트래픽 경보 편상이 벌어지는지, 어느 장비의 저한 활용률이 높아서 관리가 필요한지, 이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서 항상 최상의 네트워크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솔루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게 관리자 입장에서 되게 애매한 존재예요. 이런 솔루션들의 진가는 꼭 장애가 발생해야 알 수 있거든요. 만약에 지금까지 장애가 한 번도 발생한 적 없이 별다른 이슈 없이 잘 운영되어 온 네트워크 환경이라면 이런 모니터링 솔루션이 과연 필요할까요? 하는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사고 한번 터져야 망했다 하면서 고생 세게 한번 하고 부랴부랴 솔루션 도입해서 관리에 힘쓰는 거죠. 근데 경영진 입장에선 사고 터지지 않고 잘 운영되면 너는 하는 게 뭐야? 사고가 터지면 또 너네 또 하는 게 뭐야? 이러고 있으니까 네트워크 관리자라는 게 되게 어렵습니다. 지금도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관리자분들 힘내시고요. 이번에는 네트워크 보안 솔루션에 대해서 알아보죠. 이 보안 영역은 매우 방대하기 때문에 이번 2부에서는 간단히 두 가지 보안 솔루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보안 위협 관리 솔루션인 UTM과 네트워크 접근 제어 솔루션인 NAC입니다. 먼저 UTM부터 살펴볼게요. UTM은 그 이름부터 통합 위협 관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트워크 보안을 위한 다양한 솔루션들, 방화벽, 침입 탐지 및 방지, 이런 것들은 IPS라고 부르죠. 인트루전 프리벤션 시스템의 약자입니다. 그리고 VPN, 안티바이러스, URL 필터링 등 다양한 보안 솔루션을 하나의 하드웨어에 몽땅 때려박은 통합 보안 솔루션입니다. 이 UTM 장비를 기존 방화벽이 있는 자리에 두고 외부로부터 접근을 막는데 첫 번째 관문 역할을 하는 것인데요. 방화벽보다 더 많은 보안 기능을 활용해서 외부 공격을 효과적으로 방어할 수 있습니다. 전통적인 방화벽도 요즘은 차세대 방화벽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보안 기능이 많이 추가돼갖고 UTM과의 경계가
경계가 좀 되게 모호해졌어요. 하지만 이 차세대 방화벽이 UTM보다 더 나중에 나온 솔루션이거든요. 그래서 이 UTM의 기능에 더해서 애플리케이션 단, 즉 레이어 7 계층의 트래픽까지도 제어할 수 있습니다. 반면 UTM은 레이어 4까지만 제어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UTM은 SSL 인스펙션, 즉 암호화된 트래픽을 탐지하고 관리할 수 없어요. 하지만 차세대 방화벽은 이게 가능합니다. UTM은 여러가지 기능들을 한데 모아놓은 것이라서 개별 기능별로 따로 떼어놓고 보면 각 기능별 전문 솔루션 대비 성능이 좀 떨어진다는 평도 있지만 복잡한 다수의 장비 없이 하나의 장비로 통합적인 보안 체계를 갖출 수 있어서 가성비 측면에서는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UTM은 2005년에 글로벌 네트워크 보안 기업인 포티넷에서 포티게이트라는 제품을 국내에 출시하면서 본격적으로 알려졌습니다. 우측의 가트너 보고서를 봐도 가장 위쪽에 포티넷이 있는 걸 볼 수 있죠. 현재 이 차세대 방화벽 분야에서도 팔로알토 네트워크스와 더불어서 가장 앞서가는 기업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유명한 곳이 체크포인트와 소포스입니다. 소포스는 얼마 전 저희 쉐어드IT 나만의 리뷰 앤 팁 게시판에 해킹 모의 훈련 솔루션 리뷰글도 올라왔던 기업인데요. 영국에서 우리나라의 안랩 같은 위치에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밖에도 시스코, 소니그월, 주니퍼 네트워크스 등 네트워크 방화벽 하드웨어를 제공하는 기업들이 이 UTM 장비도 판매하고 있습니다. 국내 기업으로는 안랩의 트러스가드와 CQI MF2가 유명하죠. 하지만 UTM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클라우드로 이 촉발된 대애플리케이션 시대, 이 시대에 걸맞는 보안 솔루션으로서는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 네트워크 분야에서 점점 중요해지고 있는 게 레이어 7이니까요. 최근 들어서는 차세대 방화벽의 등장으로 시장이 점점 위축되어 가고 있다고 해요. 차세대 방화벽이 UTM에서 제공하는 기능들을 대부분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여전히 가성비를 장점으로 많이 보급되고 있습니다. 차세대 방화벽은 아직 비싸도 너무 비싸거든요. UTM에서 1차적으로 걸렀다 하더라도 안심하긴 아직 이릅니다. 해커들의 공격이 날로 영악해지고 또 공격 루트가 반드시 서버 쪽으로 들어오지 않기 때문이죠. 사용자 기기를 통해서도 공격이 들어올 수도 있거든요. 요즘처럼 어딜 가든 무선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을 만큼 네트워크 환경이 좋아진 시대에 내부 네트워크에 접근하는 기기 역시 회사에서 사용하는 PC 외에 스마트폰, 태블릿, 집에서 사용하는 개인 노트북 등 종류가 엄청나게 많아졌습니다. 또 IoT 덕분에 사용자들이 직접 컨트롤하지 않는 개별적인 어떤 장치들을 통해서도 내부 네트워크로 침입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따라서 보다 이 엔드포인트, 즉 최종 사용자 단에서부터 보안을 강화시키고자 나온 게 바로 이 NAC, 네트워크 접근 제어 솔루션입니다. 사내에서 사용하는 기기들의 보안 패치를 철저하게 해놓는다 하더라도 외부에서 사용하는 기기에 뭔가 바이러스나 악성 코드가 심어져 있어요. 그리고 이런 기기들을 사용해서 사내 네트워크에 접근했다면 보안 사고가 발생할 수밖에 없겠죠. 때문에 한층 더 보안을 강화시키고자 이 NAC가 필요해진 겁니다. 그래서 이 NAC는 허가되지 않은 접근을 최종 사용자 기기 단에서 원천적으로 차단합니다. 그리고 접근을 시도할 경우에 되게 까다로운 사용자 인증 과정을 거쳐서 접근을 허용해도 되는 사용자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고요. 사내 네트워크에 접속했다 하더라도 접근한 사용자별로 권한을 달리 설정해서 딱 필요한 서비스에만 접근할 수 있도록 제한을 둘 수 있어요. 이러한 사항을 유선뿐만 아니라 무선 네트워크까지도 모두 관리하는 솔루션이 NAC입니다. 또한 이 NAC는 내부 사용자 기기의 정보를 취합해서 어떤 OS를 사용하고 있고 사양은 또 어떻게 되고 설치된 애플리케이션들은 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관리하는 사용자 기기의 최신 보안 패치를 강제로 수행해서 항상 최신 버전의 보안 업데이트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 사용자가 애플리케이션을 직접 설치하지 못하게 통제하고 관리자가 직접 배포할 수도 있어요. 만약에 사용자가 꼼수를 사용하든 어떻게 해서든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했다, 주기적인 감시를 통해서 인가되지 않은 애플리케이션이 설치된 것을 발견하면 관리자가 이를 삭제해버릴 수 있습니다. 이렇듯 사용자 입장에서는 무지하게 불편할 수 있겠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보안 측면에서 되게 안심할 수 있도록 상당히 많은 통제를 하는 솔루션이 NAC입니다. 보안이라는 게 관리자 입장에서는 편하지만 사용자 입장에서는 되게 불편한 게 현실이니까요. 사용자도 편하면 이건 뭐 보안이 아닌 거죠. NAC는 국내에서 가장 유명한 게 지니언스입니다. 국내 NAC 시장 점유율 1등이라고 하고요. 이외에 넷펜, 스콥 정보통신, ML소프트, 닉스테크 등 다양한 국내 기업들이 NAC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글로벌로 보면 시스코, HP, 여긴 아로바죠. 이런 곳들이 상위권에 있습니다. 포스카웃도 매우 유명한 기업이라고 하는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처음 들어봤어요. 가트너의 최신 NAC 시장 리뷰 자료를 보면 익스트림 네트워크스 또 포트녹스라는 기업이 되게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시스코나 HP보다 평가가 되게 좋죠? 하지만 리뷰 수만 놓고 보면 시스코와 포스카웃이 단연 독보적입니다. 2부 마지막은 SDN입니다. SDN은 소프트웨어 디파인 네트워크의 약자로 가상화 기술 덕분에 하드웨어를 소프트웨어로 제어할 수 있는 기술에 발전했고 네트워크 분야에도 접목된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앞서 1부에서 살펴봤던 OSI 7 레이어에 있는 다양한 네트워크 하드웨어를 소프트웨어로 관리할 수 있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좌측과 우측의 이 이미지를 보시면 중요한 부분은 역시 컨트롤 부분, 즉 제어부입니다.
우측 이미지 역시 SDN 적용 전에는 네트워크 장비별로 제어부와 전송부가 합쳐져 있습니다. 장비별로 개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뜻이죠. SDN을 적용한 이후에는 제어부는 하나로 통합되어 있고 전송부만 남아있죠. 더 제어 부분을 소프트웨어로 관리하는 게 SDN입니다. 이 덕분에 네트워크 관리자는 다수의 네트워크 장비를 일일이 직접 관리할 필요 없이 제어부에서 소프트웨어 기반으로 코딩해서 중앙에서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또 클라우드 환경에서 SDN은 네트워크 환경을 빠르게 구성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물리적인 환경에서는 서버를 설치하고 네트워크에 연결하기 위해서 별도로 설정하고 기존 네트워크 환경과 또 충돌하지 않도록 조정해야 하는데 하드웨어 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네트워크 구성 역시 되게 복잡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가상 머신까지 들어와 버리면 엄청 복잡하겠죠. 구성이 복잡해지면 관리자가 관리하기 까다로워지겠죠. SDN은 이런 것들을 소프트웨어 기반으로 코딩해서 자동화시킬 수 있습니다. 관리자 입장에서 매우 편리해지겠죠. 정리하면 만약에 20개의 하드웨어를 연결해서 네트워크를 구성하려면 20개의 하드웨어 각자의 역할에 맞게 설정을 하고 관리를 했어야 했거든요. 그리고 하드웨어 제조사별로 따로따로 관리를 했어야 했습니다. 관리 포인트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하지만 SDN에서는 하드웨어는 데이터 전송만 담당하고 관리는 모두 소프트웨어로 중앙에서 통제하기 때문에 관리 포인트를 일원화시킬 수 있습니다. SDN은 뭐다? 다양한 네트워크 하드웨어를 중앙에서 소프트웨어로 통합 관리하는 네트워크 기술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이 SDN은 두 가지 형태로 제공됩니다. 오픈소스와 상용 솔루션인데요. 먼저 오픈소스는 SDN에서 활용되는 표준 프로토콜인 오픈플로우를 기반으로 작동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완성도가 높지 않아서 기업에서 구축된 사례는 아직까지 많지 않다고 해요. 네트워크 제조사들도 자체적인 SDN 솔루션을 개발하는 데 더 집중하는 모양새라서 오픈소스 쪽의 SDN은 발전이 좀 더딘 편입니다. 두 번째, 상용 솔루션 영역은 글로벌 네트워크 벤더라면 어디든 SDN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고 봐도 될 정도입니다. 가장 앞서가고 있는 곳은 역시 시스코고요. 시스코 ACI, 애플리케이션 센트릭 인프라스트럭처가 제일 유명하고 F5 네트워크스, 시트릭스 등 다양한 글로벌 네트워크 벤더들과 협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가성화로 유명한 VM웨어에서 니시라라는 기업을 인수해서 출시한 NSX 역시 시장에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VM웨어의 가상화 환경이 구축된 기업에서 우선적으로 도입하고 있는데 NSX 역시 시스코 ACI처럼 자체적인 생태계를 구축해서 그 새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IT 인프라에 가상화 환경이 있거나 아니면 물리적인 인프라를 가상화 혹은 클라우드로 전환을 고려하고 있다면 아마 우선적으로 이 SDN을 검토하게 될 겁니다. 자, 이것으로 5강 네트워크 하드웨어와 솔루션 내용을 1부와 2부로 나눠서 살펴봤습니다. 지난 4강과 이번 5강을 통해서 네트워크에 대한 이해가 조금이나마 높아졌으면 좋겠습니다. 6강에서는 스토리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IT 인프라의 세 가지 요소가 컴퓨팅, 네트워크, 스토리지거든요. 컴퓨팅 부분은 서버 편에서 다뤘고 네트워크도 다뤘고 이제 스토리지만 남았네요. 6강까지 마치면 제 생각에는 전선실, 즉 서버실에 있는 장비들과 솔루션들이 뭐고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제 기초 개념은 잡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여기까지 슈어다이트 클래스 5강 네트워크 하드웨어와 솔루션 편을 마치겠습니다. 이 컨텐츠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그럼 다음 강좌에서 뵙겠습니다. 안녕.